박윤찬님의 사연입니다. 학교 앞에 노인. 안녕하세요 왓썹님 그리고 섭구님들. 고등학생인 박윤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생각난 일이 있어 사연을 제보합니다. 때는 2012년 선선한 가을이 시작될 쯤 일어난 일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다른 초등생과 별다른 것 없이 평범하게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죠. 너무도 익숙했던 등하교 모습들과 풍경들을 깨고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 보이지 않던 어르신이 학교 하교 시간에 맞추어 학교 앞 소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계시던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매일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는 어르신은 기분 나쁜 시선으로 항상 저희를 보고 계셨으며 심지어 학교 친구를 보며 웃기도 하는 등 온갖 비호감 행위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난 지 일주일쯤 되는 시점부터는 저희 학교 특성상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여학생들의 치마를 들추려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들을 따라와서 떨어진 솔잎으로 여학생들의 따은 머리와 두피를 찌르는 등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솔잎으로 찔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따가운지를요. 이게 맨살에 찔려도 따가운 걸 두피에 찌르다니요. 결국 할아버지의 이런 행동 때문에 겁에 질리거나 엮이기 싫은 학생들은 할아버지를 피해 멀리 돌아서 하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를 피해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덕분에 마음 놓고 하교를 하나 싶었으나 아니었습니다. 저와 하교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집과 같은 방향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친구는 2명밖에 되지 않아 친구 2명과 대부분 같이 하교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버스를 같이 타던 친구가 조퇴를 하게 되어 먼저 집에 가게 되었고 결국 저와 여학생 둘이서 같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골목을 꺾어 버스 정류장이 보였고 그 뒤에 있는 미용실의 사인볼 옆에 쭈그려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보이더군요. 살짝 겁을 먹었던 저희는 정류장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희를 보셨는지 한 손엔 사탕이 담긴 사탕봉투를 들고 담배에 찌든 냄새와 멀고 퀭하게 꺼지고 충혈된 눈으로 저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너희도 이 사탕 한번 먹어볼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육 시간에 수업을 받은 저희는 아니요, 저희 사탕 안 먹을 거예요 하며 사탕을 먹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할아버지께서는 입에 사탕 하나를 까서 넣으시며 왜? 이 사탕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계속 저희에게 먹이려 들더군요. 여학생은 겁에 질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제 옆에만 서 있었습니다. 저도 살짝 겁을 먹었던지라 뒷걸음을 치고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내내 저희 옆에 서 있었고 계속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시면 손주들이 생각나서 말을 거시려나 싶었지만 앞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더욱 거부감만 일으켰습니다. 너는 눈알이 2개인데 왜 저 여자애는 눈알이 4개냐? 여학생은 그때 안경을 쓰고 있어 눈알을 4개라고 한 겁니다. 제 친구 놀리지 마세요. 둘이 사귀냐? 아니요. 아이고, 여자애가 참 귀엽게 생겼네. 너 어디 사니? 할아버지가 사탕 말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일로 와봐라 하며 여학생의 팔을 확 낚아채며 데리고 가려고 하시기에 저는 할아버지의 팔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잠깐 아파하시더니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참 안 들어. 맛있는 거 사준대도 그러네 하며 저희가 걸어왔던 골목길을 향해 잘 걸어가나 싶었으나 뒤를 한번 돌아보시더니 저희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큰일이 나겠다 싶어 112를 눌러 신고하려고 했으나 차마 경찰에 신고를 할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휴대폰을 보여주며 할아버지, 저 신고할 거예요. 경찰 아저씨 부를 거라고요. 더 이상 오시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말을 하자 할아버지가 주춤하더군요. 이때다 싶어서 얼른 약국에 들어가 약사님에게 밖에 이상한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저희 데려가려고 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 약사님이 나오시더니 할아버지, 애들한테 해코지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애들이 겁먹잖아요. 라고 하시며 저희를 안심시켰고 여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앉아 그대로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바로 친구의 집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땡땡이 친구 윤찬인데요. 얘가 어떤 할아버지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요. 버스 타고 집에 혼자 못 가겠다고 하는데 좀 데리러 오셔야겠어요. 라고 하며 친구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어제 일 고맙다며 아빠가 전해주라며 그 여학생이 저에게 초콜릿이 담긴 상자를 주더군요. 그렇게 친구 아빠가 학교 측에 이야기했는지 짧은 설문조사와 모든 학생들이 다시 성교육과 안전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우린 다시 평상시처럼 즐겁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우리 집 우편함에 한 우편물이 와 있더군요. 집에 와서 뜯어보니 여성가족부에서 온 우편물이었습니다. 뜯어보니 그곳엔 그 할아버지의 얼굴 사진이 나와 있는 우편물로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모시 모분 9살 여아를 유괴하여 성폭행 미수 혐의로 주거지 주소 공개 및 집행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신상 정보 공개 몇 년, 전자발찌 착용 기간 몇 년, 키와 몸무게 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우편물이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소름이 쫙 돋더군요.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기억인 것 같네요.